안녕하세요. 전기기능사 필기시험. 혹시 혼자 공부하시면서 좀 막막하거나 이 계산 문제 너무 어렵다 이런 생각 드신 적 없으신가요? 특히 이 계산 문제 앞에 서면 괜히 좀 작아지는 기분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당신의 합격을 위해 정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계산 문제 유형 중 하나죠. 바로 이 배터리 용량과 사용 시간, 계산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좀 자세히 볼 자료는요. 네이버 블로그 전기 기능사 AI 학습 노트 여기에 올라온 포스팅입니다. 구체적으로는 2116회 용량 45A인 납축전지에서 3A의 전류를 연속하여 얻는다면 몇 시간 동안 이 축전지를 이용할 수 있는가? 이 기출문제랑 풀이 과정을 좀 꼼꼼하게 뜯어볼 거예요. 이번 시간에 저희 목표는요. 단순히 그냥 답만 딱 찾는 거, 그거 말고요. 배터리 용량, 그러니까 AH랑 전류 A, 그리고 사용시간 H, 이 세 가지 사이의 관계를 좀 근본적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관련 공식을 어떤 상황에서든 이건 이렇게 풀면 되지 하고 자신 있게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거. 네, 그게 목표예요. 뭐 단위 변환의 중요성이나 실제 문제 풀 때 뭘 조심해야 하는지 이런 것까지 싹 다 짚어드릴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블록에 넣은 문제 다시 한번 종합해 볼게요. 용량 45A인 납축전지에서 3A의 전류를 연속하여 얻는다면 몇 시간 동안 이 축전지를 이용할 수 있는가? 이야, 이거 정말 전기기능사 시험장에서 딱 만나면 이거 아는 거다 하고 반가워해야 할 그런 문제 유형이죠. 이 문제를 풀려면 뭐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첫 단추를 어디서부터 꿰어야 할지. 네, 바로 그 배터리 용량의 의미, 그리고 그 단위인 암페어시, AH, 이걸 정확히 이해하는 데서 시작해야 합니다. 아마 공부하시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AH. 근데 이게 그냥 배터리가 얼마나 크자 이런 게 아니고요. 얼마나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에너지 총량을 담고 있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특정 전류, 그러니까 암페어 단위의 전류를 몇 시간, H 동안 꾸준히 흘려보낼 수 있는지 그걸 나타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 10AH 용량 배터리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럼 이 배터리는 이론적으로 봤을 때 1A 전류를 쓴다면 10시간 동안 공급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만약에 2A 전류를 쓴다? 그러면 그 절반인 5시간 쓸 수 있다는 계산이 딱 나오죠. 반대로 0.5A처럼 더 적은 전류를 쓰면 20시간 동안 쓸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전류와 시간의 곱이 바로 용량 AH가 된다는 관계, 즉 용량 AH는 전류 A 곱하기 시간 H, 이 기본 원리를 머릿속에 딱 그리는 게 모든 계산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AH라는 단위 자체가 이미 전류 곱하기 시간이라는 뜻을 그냥 가지고 있는 거네요. 어쩐지. 그 관계를 딱 이해하고 나니까 블로그에서 나온 공식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 바로 연결이 돼요. 사용 시간을 구하려고 기존 관계식을 살짝 바꾼 거군요. 시간 H는 용량 AH, 전류 A 이렇게요. 와, 진짜 감단명료한 공식인데? 근데 이 공식을 적용할 때 혹시 수험생들이 자주 빠지는 함정 그런 건 없을까요? 그거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공식 자체는 되게 간단해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 시험에서는 두 가지 정도 함정에 빠지기 쉬워요. 첫 번째는 바로 단위입니다. 단위. 지금 이 문제에서는 용량이 AH, 전류가 A 이렇게 딱 주어져서 공식을 그냥 쓰면 결과가 H, 시간으로 깔끔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용량이 미리암페어씩 mAh라던가 아니면 전류가 밀리암페어로 주어진다. 이러면 반드시 AH랑 A로 환산을 해줘야 돼요. 그 1AH가 1000mAh, 1A가 1000A라는 관계 이거 이용해서요. 이 단위를 통일 안 하고 그냥 숫자만 보고 계산해버리면 완전 다른 답이 나와버립니다. MAH로 나오면 꼭 AH로 바꿔야 하는군요. 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함정은 뭐냐면 이 공식이 사실은 이상적인 조건을 가정한다는 점이에요. 실제 배터리는요, 사용하는 전류 크기, 그러니까 방전율이라고 하죠. 그거랑 주변 온도, 또 배터리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이런 상태에 따라서 실제 사용 가능한 시간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근데 뭐 전기기능사 필기 시험 수준에서는 대부분 이 공식을 그냥 바로 적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주로 나오니까요. 일단은 이 기본 공식을 확실하게 마스터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 단위 변환이랑 이상적인 조건 가정. 이거 진짜 중요한 포인트네요. 특히 단위 변환. 이거는 계산 문제 풀 때 진짜 자주 실수하는 부분이니까 꼭 주의해야겠어요. 그럼 이제 이 점들을 좀 염두에 두고 블로그에 나온 문제 풀이 과정을 한번 차근차근 따라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값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배터리 용량이 45Ah. 자, 단위가 AH로 잘 주어져 있죠? 그러니까 변환할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이 배터리에서 사용하는 전류, 즉 방전 전류는 3A입니다. 이것도 역시 A 단위로 잘 주어졌네요. 우리가 구해야 하는 건 몇 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가, 즉 방전 시간 H입니다. 네. 자, 이제 공식을 적용할 차례죠. 시간 H는 용량 AH, 전류 A. 여기에 주어진 값들을 그대로 넣어보면 시간 H는 45AH 나누기 3A가 됩니다. 이제 계산을 해보면요. 숫자 부분은 45 나누기 3이니까 15가 나오죠? 15. 그렇죠. 중요한 건 이제 단위인데 분자에는 AH, 암페어 곱하기 시간, 이게 있고 분모에는 A, 암페어가 있잖아요. 그럼 수학적으로 분자 분모에 공통으로 있는 A, 암페어가 약분돼서 사라지고 최종적으로 H, 시간만 딱 남게 되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정확히 15시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와, 계산 과정이랑 단위 처리까지 진짜 명확하게 보여주시니까 이해가 그냥 쑥쑥 되는데요. 45 나누기 3 해서 숫자 15 나오고 AH 나누기 A 해서 단위 H 나오고 이렇게 숫자 계산이랑 단위 계산을 약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도 실수를 줄이는 좋은 방법이겠네요. 그럼 이 문제 답은 15시간, 보기에서 15 찾으면 끝이군요. 네, 맞습니다. 이런 유형의 문제는 진짜 공식이랑 단위 처리 방법만 확실하게 알고 계시면 시험장에서 오히려 시간을 벌어주는 고마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자신감 가지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블로그 포스팅 보니까요. 이 문제풀이 말고도 뭐 DGK 포럼 이런 외부 자료를 인용하면서 배터리 연결 방식 얘기도 잠깐 나오더라고요. 직렬 연결, 병렬 연결 이런 거요. 이 부분은 우리가 방금 푼 문제랑 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참고 정보? 아니면 이것도 계산이랑 좀 연관지어서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그것도 좋은 지적이세요. 지금 푼 문제랑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배터리 용량하고 사용 시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확장 개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다룬 계산은 배터리 하나를 기준으로 한 거잖아요. 네. 근데 실제 전기 시스템에서는 필요에 따라서 배터리를 여러 개 연결해서 쓰는 경우가 아주 많거든요. 이때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전체 시스템의 전압, V하고 용량, A암페어하고 달라져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가 직렬, 시리즈 연결입니다. 이건 마치 건전지를 손전등에 넣는 것처럼 플러스 극이랑 마이너스 극을 계속 이어서 붙이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하면 각 배터리의 전압이 더해져서 전체 전압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1.5V짜리 배터리 두 개를 직렬로 연결하면 3V가 되는 거죠. 전압이 높아지는군요. 네, 근데 이때 총 용량 A암페어는 배터리 하나짜리 용량하고 똑같이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더 높은 전압이 필요할 때 이 직렬 연결을 쓰는 거죠. 반대로 병렬, 패러렐 연결은 같은 극끼리 묶는 거예요. 플러스 극은 플러스 극끼리, 마이너스 극은 마이너스 극끼리 이렇게요. 이렇게 연결하면 전체 전압은 배터리 하나짜리 전압이랑 똑같이 유지되는데 대신에 각 배터리의 용량, A암페어가 합쳐져서 총 용량이 늘어나요. 예를 들어서 아까 그 45A 배터리 두 개를 병렬로 연결했다. 그러면 전압은 그대로지만 총 용량은 90A가 되는 거예요. 용량이 2배가 되네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같은 3A의 전류를 쓸 때 원래는 15시간이었는데 30시간, 즉 2배 더 오래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더 오래 사용하거나 더 큰 전류를 공급해야 할 때 이 병렬 연결을 사용합니다. 아하, 정리가 되네요. 직렬은 전압 상승, 병렬은 용량 증대. 용량이 늘어난다는 건 사용 시간이 길어지거나 더 큰 전류를 쓸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럼 우리가 푼 문제는 배터리 하나짜리 용량으로 개선했지만 만약에 문제에서 45AH 배터리 두 개를 병렬로 연결했다. 이런 조건이 붙으면 총 용량을 90AH로 잡고 계산해야 한다는 거네요.
90AH 나누기 3H 하면 30시간. 이렇게요. 정확합니다. 네, 그런 식으로 응용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렬 연결할 때랑 병렬 연결할 때 전압과 용량이 각각 어떻게 변하는지 그 원리를 이해해 두는 것이 중요해요. 당장은 이 문제풀이에 직접 쓰이지 않았더라도 전기 시스템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필수적인 지식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블로그에서 그 DGK 포럼을 인용한 것도 이런 배경 지식의 중요성을 좀 강조하려고 했던 게 아닐까 싶네요. 네, 감사합니다. 와, 배터리 하나짜리 계산에서 시작해서 연결 방식에 따른 변화까지 확장해서 생각하니까 이 배터리 용량에 대한 이해가 훨씬 깊어지는 느낌인데요. 단순히 공식을 외우는 거랑은 확실히 다르네요.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던 거 있잖아요. 실제 사용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이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계산한 15시간은 어디까지나 이상적인 값이거든요. 실제로는 그 배터리가 새 건지 오래된 건지, 즉 노후도, 그리고 날씨가 영하로 추운지 아니면 찜통처럼 더운지, 온도, 또 배터리 용량에 비해서 너무 큰 전류를 갑자기 확 끌어다 쓰는지 이런 방전율 같은 거에 따라서 사용 시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온도가 너무 낮거나 너무 높으면 배터리 안에서 화학 반응 속도가 느려지거나 너무 과해져서 효율이 확 떨어져요. 그렇군요. 시험 문제 풀 때는 시간든 용량 전류 이 공식을 정확하게 적용하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지만 실제 전기 설비를 다루거나 배터리를 골라야 할 때는 이런 현실적인 요인들도 꼭 고려해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예를 들면 겨울철에 야외에서 쓸 장비 배터리 용량 계산할 때는 그냥 계산값대로 준비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넉넉하게 여유 있게 준비해야 할 수도 있겠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시험 합격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이 전기 지식을 실제 현장에서 쓰려고 배우는 거잖아요. 이런 이론하고 실제가 어떻게 다른지 그 차이를 알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기능사 시험에서는 주로 이론적인 계산을 묻지만 이런 배경 지식은 당신을 훨씬 더 유능한 전기 기술자로 만들어줄 거예요. 와, 오늘 정말 배터리 용량 계산 이거 하나 가지고 되게 깊게 파고든 것 같습니다. 단순 계산 문제 풀이에서 시작해서 단위 변환의 중요성, 그리고 직렬병렬 연결의 원리, 마지막으로 실제 사용 환경의 영향까지 아주 폭넓게 짚어봤네요. 자, 그럼 오늘 저희가 함께 탐구한 내용, 핵심만 다시 한번 딱 정리해 볼까요? 전기기능사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오는 배터리 사용시간 계산 문제. 그 열쇠는 바로 이 공식에 있었습니다. 시간 H는 용량 AH 전류 A, 배터리의 암페아시 용량을 사용하는 전류 A로 나누면 이론적인 사용시간 H를 구할 수 있다. 네, 이 공식을 확실하게 기억하고 적용하는 것. 이게 첫 번째 핵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핵심은 단위에 대한 민감성이었죠. 문제에 주어진 값의 단위가 AH와 A가 맞는지 이거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요. 만약에 MH와 MA로 주어졌다면 반드시 AH와 A로 정확하게 변환한 다음에 계산해야 한다는 점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1AH는 1000mAh, 1A는 1000mA 관계를 이용하는 거죠. 단위 실수는 진짜 너무 아까운 오답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숫자뿐만 아니라 단위까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습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본 계산은 어디까지나 이상적인 조건에서의 값이라는 거. 실제 배터리 성능은 직렬병렬 연결 방식이나 온도, 얼마나 오래 썼는지, 노후도, 방전율 등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 풀이에는 기본 공식이 핵심이지만 이렇게 좀 더 넓은 시야를 갖는 것이 당신의 전기 지식을 훨씬 풍부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내용들이 당신의 전기기능사 시험 준비에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배터리 용량 계산 문제, 이제 좀 자신감이 생기셨죠? 그런데 여기서 딱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볼까요? 우리가 오늘 다룬 AH, 암페어시는 주로 배터리의 용량,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쓸 수 있냐, 이걸 나타내는 지표잖아요. 그냥 배터리에는 에너지를 나타내는 또 다른 단위가 있어요. 바로 와트시입니다. 이 와트시는 전압 V랑 암페어시 AH를 곱한 값, WH는 V 곱하기 AH인데요. 실제 배터리가 할 수 있는 일의 총량을 좀 더 정확하게 나타낸다고 해요.
다음에 혹시 배터리 관련 정보를 보실 기회가 있다면 이 AH 값하고 WH 값이 어떻게 다른지, 왜 둘 다 쓰이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마 배터리에 대한 이해가 한층 더 깊어질 겁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렇게 깊이 탐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꾸준히 노력하시는 당신의 전기기능사 시험 합격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